전수진 변호사님, 가수 이한철님 고맙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꽉 채운 2달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이제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딛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이런 슬픈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희생자 정주영님의 오빠 이진우님, 또 다른 희생자의 언니, 희생자 조한나님의 동생 조서희, 희생자 정주희님의 아버님 정혜무님, 이렇게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제 동생 이름이 잘못 얘기돼서 제 동생 이름은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29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해밀턴 호텔역 골목에서 앞으로 펼쳐나갈 무한한 삶의 가능성, 그리고 함께 할 사람들과의 행복함을 빼앗겨버린 29살 여성 이주영의 오빠 이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빠로서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왔지만 동생이라는 표현보다는 항상 부르던 대로 주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제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평범한 일남일녀 가족입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주영이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내는 그런 당찬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 선거일 일주일 전에 갑자기 회장이 하고 싶다고 하면서 선거에 나가기도 했었고, 중학교 때는 댄스 동아리를 하며 여기저기 공연도 다녔으며,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미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미술 쪽으로 진로를 바꿔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대충 하지 않았고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참사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약 3년 넘게 전국 여기저기 오프라인 판매처도 돌아다니고 또 온라인 샵도 운영하면서 자신이 디자인한 고양이 캐릭터 상품들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도 생겨났었고 나름 알려진 오픈마켓에서 입점 요청도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이켜보니 여태까지 그렇게 수없이 고생했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마 내년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며칠 동안 눈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눈을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쯤 저와 주영이가 눈오리에 꽂혀서 눈오리를 엄청 만들었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눈오리 제작틀을 산 다음 눈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첫눈이 오자마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눈오리를 잔뜩 만들었던 그런 행복한 추억이 있습니다. 나이를 계속 먹으면서 어느새 남매가 모두 30대에 들어섰지만 하는 행동은 어렸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은 서로 덜 싸운다고 했지만 10월 29일 당일까지도 어렸을 때처럼 계속 티격태격하고 장난을 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친구이자 동생은 없습니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다 보니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 건넨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 어떠한 좋은 생일 선물을 주고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다 하더라도 제 진심이 전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만난다면 꼭 이 두 마디는 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었다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너가 디자인한 캐릭터에 대해 팬도 생기고 입점 요청도 들어왔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왔던 노력의 성과가 지금 생기고 있었다고요. 정말 멋진 삶을 살았으니 지금까지의 삶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와 잠실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실 보시면 롯데백화점이 크게 있습니다. 그 외벽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친구가 나눴던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는 제 걱정에 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유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상이란 것은 없어졌습니다. 10월 29일 이후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을 알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모습을 보아야 저희의 새로운 일상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를 관통하는 문구 중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봤습니다. 지금 저희 유가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현실이 힘이 들고 지치지만 저희 아들, 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시민분들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봐도 굉장히 많은 무력감이 듭니다. 수많은 기관 및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모두들 모른다고 아니라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꺾이지 않는 관심, 저희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은 곳에 서주신다면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2구 참사에서 동생을 잃은 언니입니다. 2달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동생 몫까지 값지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동생의 부재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 동생 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저의 시간은 10월 29일 그날에 여전히 멈춰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혼자 남겨질 엄마가 걱정돼 수십 번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동생을 떠나보낸 뒤 얼마 되지 않아 걱정돼 여러분 엄마의 휴대폰엔 굶어 죽으면 자살이 아니냐는 검색 기록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동생을 만나지 못할까? 굶어 죽으면 다를까? 생각했던 엄마를 보고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감히 내가 어떻게 가늠하겠냐마는 인생에 오직 가족이 전부였던 저는 죽기 전 동생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풀고 싶은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외쳐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던 국정조사 기관 보고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참사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핑계만 댈 뿐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너 탓, 제 탓,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던 제 자신에 화가 났습니다. 그럴 거면 국정조사를 왜 하나요? 12구 참사는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매년 인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제를 했고 심지어 2020년 헬로윈데이 종합치안대책 보고서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사항에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라는 구체적인 단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허나 왜 올해만 등한시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족 명단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유가족을 1대1로 면담하겠다고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행안부 장관은 대체 어떤 명단을 가지고 연락을 하신 겁니까? 왜 전체 유가족이 아닌 개인 사적으로 접촉하려 하셨습니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3건이 넘습니다. 녹취록, 문자, 증거 다 있습니다. 왜 국정조사에서까지 거짓 증언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12시간이 넘어서 가족을 찾은 유가족에게 일단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르면 발인 전에 인도를 해주겠다. 부검을 해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며 장례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찾은 시신의 얼굴만 확인하게 하고 몸은 확인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들은 제가 유가족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현장 목격자들이 유가족인데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진상을 규명한다면서 왜 진실을 막으십니까? 참사 이후 국가는 유가족, 생존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책임지겠다면서 한 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장례비 신청을 안 하자 장례비 신청을 빨리 하라고 몇 날 며칠 몇 번이고 연락을 해대면서 다른 유가족들에게 제 연락처를 제발 좀 공유해달라는 말은 왜 무시하신 겁니까? 2달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요. 아직까지 트라우마 치료 관련해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도 지금도 국가의 부재를 실감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십시오.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또한 여태껏 허비해버린 국정조사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회피, 떠넘기기, 거짓, 허위, 위증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 진심을 다해 책임자 규명에 힘쓰십시오. 아무도 물러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겁니까? 이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동생은 대한민국을 일상과 함께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자 한 가정의 막내딸이자 어딜 가나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희생자 중에 나름의 삶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 소중한 가정을 이끌어가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부모가, 자식이, 친척이,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참사의 희생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희생자분들의 한 분 한 분 인생을 보고 들으면서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삶이 없었습니다.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을 진심으로 대해 주십시오. 진실로서 대하십시오. 맘 놓고 안전하게 살아갈 일상을 만드십시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청년들을,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살면서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던 동생이 그날 이후로는 매일 나와 울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은 영문도 모를 사고에 희생된 것이 얼마나 황망하고 억울할지 조금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동생이 두려움 속에 그렇게도 쉬고 싶어 했던 그 숨을 저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쉬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던 현실이 너무 힘들지만 제 동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동생 휴대폰을 가져가신 분께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핑크색 바탕에 흰색 토끼 캐릭터가 그려진 아이폰 주어서 다시 연락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왜 전화를 끊으시고 전화기를 꺼놓고 잠수를 타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 동생 휴대폰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강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나 언니 동생 서희입니다. 언니 9월에 엄마랑 나랑 바닷가에 놀러간 거 기억나지? 그때 언니가 나한테 물 뿌리고 장난치면서 재밌게 놀았잖아. 겨울 여행도 다시 오자고 했는데 마지막 여행이 돼버렸어. 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엄청나게 챙겨주어서 고마웠어.
언니가 내가 크면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언니랑 약속했는데 이렇게 일찍 가버리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 우리 언니 많이 아팠어? 다른 언니 오빠들도 아파서 같이 갔어? 10월 29일에 경찰들이 언니 오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어.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대. 그리고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핑계만 대고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축소하기 급급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못해서 마약 사건이라고 유가족을 1차, 2차, 3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을 기만하고 돌아가신 언니 오빠들 가족들까지 조롱하고 2차 가해도 사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말로는 공정과 상식이라면서 말만 떠들고 있어. 아무도 행동하지 않고 거짓말만 해.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걱정이야.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 나라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언니 오빠들을 부모님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 천국에 있는 언니 오빠들 책임자들 빨리 혼내주라. 유가족들이 어둠의 터널을 걷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데 건강을 잃을까 걱정돼. 우리 엄마와 같은 유가족들에게 용기와 힘을 내라고 내가 기도할게. 언니, 내가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 나의 언니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천국에서는 안전하게 잘 지내길 바랄게. 언니가 애정중지 키운 강아지 내가 잘 키우고 있어. 걱정 많이 되지? 내가 잘 돌봐줄게. 다 같이 오래오래 자유있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 예쁜 우리 언니. 보고 싶어 우리 언니. 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정주희 아빠 정혜문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랑하는 둘째 딸 주희 없는 자리는 너무도 크고 담담합니다. 49세 지나도 담담합니다. 하나하나 둘째 딸의 행적을 정리하려니 너무도 살아있는 것 같고 항상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우리 집에 아들같이 듬직한 큰 기둥역할한 딸입니다. 장례 치른다고 경황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당국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활기 넘치는 젊은 아들, 딸들의 영원히 꿈속에서도 밀지 말아요.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답답해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사람에 끼어서 서 있는 자체에서 길거리에서 죽는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하고 참혹한 죽음입니다. 젊은 영혼들의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유가족의 마음 편하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행정당국 관계부처는 여야 구분 없이 정중히 사과하세요.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친밀하게 준비하여 행사를 맞이하세요. 유족의 아마 누구나가 바람일 겁니다. 나중에 끝나는 그 단어는 그 3번씩 다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사실 규명을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행정당국 관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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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죽음에 행정당국은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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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의 유가족과 국민에게 정식으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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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시민단체와 정의사연 그 단체와 모든 여기 여러분께 우리 유족 또 우리 그 대표님과 부대표님 다 같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상 꼭 밝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의 부대표 이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순수가 아니었는데 꼭 한마디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2차 추모제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녹사평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여기 와서 추모제를 해야 할까요? 녹사평에는 저희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방해하는 정말 인간의 길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적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방해를 할까요? 그건 그들이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정치에 오염이 되었는지 저는 처음에는 너무나 분노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정치에 이용을 당하고 있을까요? 일부 세력이 이용을 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자극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제발 멈춰 주십시오. 이제는 인간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젠 파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정조사가 처음 시작될 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유가족들을 또다시 기만한다면 절대 우리는 자시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 가족들이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살 것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젠 경고합니다. 또다시 이 파행의 끝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리운 마음, 호소의 마음
꺾이지 않겠다는 마음 잘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가족들의 외침 앞에 우리도 함께 다짐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함께 감시해 주십시오. 2차 가해를 일삼는 이들로부터 가족들과 분향소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2주 후 신년 1월 14일에 3차 시민 추모제를 이어갑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